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뷰입니다. 2022학년도 약학대학 수시 면접, 이번 시간에는 차이과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약대의 출제 예상 문제, 어떤 식으로 약학대학의 출제 문항이 출제가 되어질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석대학교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대 면접의 유형은 대략적으로 5가지 정도의 유형이 나와요. 의학 계열의 면접, 다시 말하면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의 면접이 MMI 형식의 면접으로 다중미니 면접이라고 하죠. 30분, 40분씩 주어지는 면접에 비해서는 면접 시간이 짧아요. 대부분 제출 서류 기반의 면접이기 때문에 10분 정도, 아니면 거기다가 상황 제시 면접 또는 제시문 기반의 면접이 주어지게 되어지면 15분, 20분 정도까지 늘어나긴 하는데, 의학 계열의 면접처럼 다중미니 면접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자, 면접의 유형은 대부분 10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이 주어지게 되고, 방식은 5가지 정도의 방식이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우석대처럼 비대면 동영상 형태의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 첫 번째. 두 번째는 면접 비중이 좀 큰 학교라고 한다면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죠. 연세대학교처럼 제시문 기반의 면접이거나 서울대학교 일반전형 같은 경우에 제시문 기반의 면접인데, 서울대 일반전형의 약대는 수학 제시문인데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학의 면접과는 공통점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고, 결국은 면접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삼육대학교, 경희대, 경상대, 숙명여대가 진행하는 공통 제시문 플러스 개별 면접이나 대구 카톨릭대, 순천향대, 전북대, 인제대 진행하는 공통 제시문 면접이나, 아니면 차이과대, 고려대, 세종, 카톨릭대, 경북대, 가천대, 원광대, 서울대 지역균형이나 강원대, 충남대, 전남대, 가천대, 중앙대, 부산대, 동국대처럼 진행하는 제시문 기반의 면접들은 어느 정도의 공통점이 많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근데 이제 어려운 점은 뭐냐면 약대 면접이 어렵다, 이런 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거가 약대가 올해 처음 선발을 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많이 몰렸어요. 평균 경쟁률이 한 30대 1의 높은 경쟁률. 경쟁률이 높은 구간은 한 60대 1까지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의대나 일반 학과보다도 경쟁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경쟁률이 높으니까 그만큼 치열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은 어찌 보면은 의대의 면접보다 약대의 면접이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렵다는 것은 출제 문항 자체가 어렵다는 것보다는 결국은 경쟁이 과밀되어져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의 중요성이 크다. 면접의 준비와 시간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이 많이 요구되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차이과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어지면, 자, 차이과대학은 첫 번째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는데, 이건 교과 100% 전형이고요. 면접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13명을 선발하는 전형인데, 전형 방식은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지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 또는 검정고시 출신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모두 다 지원이 가능하고, 단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어요. 국어, 수학, 그 다음에 탐구, 세계영역 등급 합이 6등급 정도가 되기 때문에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다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도 지원이 가능하실 수 있겠죠. 전형 방식은 1단계에서 3배수고 면접은 뒤에서 30%를 반영을 합니다. 1단계 합격자 발표가 10월 22일, 그러니까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전형이죠. 그러다 보니까 차이과대학 같은 경우는 다른 대학에 비해서 경쟁률이 낮았어요. 아무래도 수능 전에 면접을 본다라고 하는 게 학생들에게 부담이 됐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아진 거고, 또 좋게 생각하면 결국은 경쟁률이 낮다는 얘기는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석대학교나 차이과대학 같은 경우는 면접을 좀 더 철저하게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 고민은 수능 전에 면접을 준비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면접에 투자하기 좀 어렵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면접 일자는 10월 29일이고요. 제출 서류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학생부 대체 서식 등이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영역 등급 합이 6등급입니다. 2022학년도 지원 현황을 보시게 되어지면, 학생부 종합 약학과의 모집 인원은 13명인데 지원 인원이 202명, 경쟁률이 15.54대 1, 경쟁률이 매우 낮아요. 다른 학과에 비해서 경쟁률이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15대 1이고 1단계 배수가 5배수다. 그러면은 약 경쟁률이 5대 1 정도밖에 경쟁률이 안 되는 거고, 1단계를 통과하게 되어진다면
그 통과된 학생들 중에서 수능 최저 충족자를 기준으로 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1단계만 통과하고 수능 최저를 충족하게 되어진다면 그만큼 유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면접에 대한 방식은 제출서류, 학생부 자기소개서에 기초한 개별 면접, 인성을 중심으로 한 학교 생활의 충실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자, 면접위원 2원 이상이 학생 1명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별 10분 내외의 블라인드 면접을 진행하게 되어질 거고요. 지원자의 약학 인재로서의 가치관, 인성, 역량 등을 확인하기 위한 면접이 추가 진행이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원자의 약학 인재로서의 가치관, 인성, 역량 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면접이 진행이 되어진다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기출 예상 문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약대 원서를 쓰시는 분들 실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간단히 정리해보면 보통 이제 약대에 주어지는 질문 내용들은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시사 이슈에 관련이 되어진 질문. 두 번째는 약사로서 갖추어야 되는 소질, 갖추어야 되는 소양이라든가 자질에 대한 평가를 하는 인성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성 문제로서 전공과 관련이 되어진 이해도와 준비도에 대한 평가. 이렇게 이해진다고 볼 수가 있고, 첫 번째는 시사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약대가 가지고 있는 면접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이 공통 재시문 면접에서는, 상황 면접에서는 이게 질문으로 나올 거고요. 상황 면접에서는. 상황 면접이 없는 학교들에서는 주로 재시문 기반의 면접, 학생부나 자소서와 관련이 되어진 질문 내용에서는 공통 질문으로 나오겠죠. 재시문은 아니니까. 결국 이런 내용들은 이 시사 이슈와 관련이 되어진 부분은 공통 재시문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공통 질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답변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런 내용들이 생각이 돼요. 바이오 의약품의 전반적인 가능성, 문제점, 해결 방안 등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라는 질문이거나, 두 번째는 코로나 시대의 약사로서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하거나, 또는 세 번째 질문은 우리나라가 아직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네 번째, 선진국 위주로만 백신과 치료제가 공급되어지는 것이 문제다. 저개발 국가에게도 널리 공급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문제. 다섯 번째는 수면 마취제나 항생제와 같은 약물 오남용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섯 번째는 낙태죄 폐지에 대한 찬반의 입장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안락사나 연명 치료에 대한 본인의 의견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 올해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의학에 대한, 약학에 대한 관심이 매우 지대하기 때문에 결국 코로나와 관련이 되어진 백신이라고 하는 거, RNA와 관련된 내용이 질문 내용으로 많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문 내용처럼 코로나와 관련이 되어진 백신이나 백신 치료제와 관련된 질문 내용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약물의 오남용에 관한 질문들, 그 다음에 이제 의학과 관련이 되어진 공통적인 이슈와 관련된 질문 내용들이 공통 제시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인성이나 아니면 자질이나 소양에 관한 질문 내용으로서 4차 산업시대의 약사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소양, 사회적 역할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이거나, 아니면 약대를 졸업하고 난 후에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성 면접인데, 이 지성 면접들은 대부분 학생부나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하는 질문 내용이에요. 결국은 학교생활 기록부 내용에서 수상경력이나 동아리 활동, 자율이나 진로 활동 관련된 내용, 또는 세부 능력의 특기사항, 또는 독서 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내용들 중에서 의학이나 약학과 관련이 되어진 질문 내용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질문함으로 인해서 학생이 전공에 대한 이해도와 준비 정도를 파악할 가능성이 높고 면접의 비중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 질문 내용으로 코로나 진단법 중에서 면역 진단법과 PCR에 대해서 각각 설명해 보시오라는 질문 내용이거나,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카를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세 번째는 혈중 칼슘 농도를 조절하는 갑상선, 부갑상선 호르몬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네 번째는 만성 신부전 시 뼈의 항상성 조절에 이상이 생기는 이유를 설명해 봐라.
이런 내용들이 질문 내용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결국은 약대의 질문 내용들은 제시문이 주어지든 제시문이 주어지지 않든 공통적으로 제시가 되어질 질문 내용이 바로 시사나 이슈와 관련해 되어진 질문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부나 자소서와 관련해 되어진 전공에 대한 이해도, 준비 정도에 대한 확인 면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생부나 자소서에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면접. 이 정도가 진행이 되어지는 게 면접이라고 볼 수 있고 대략적으로 10분에서 20분 정도의 면접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면접 일자는 지금 보시면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학교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면접 일자가 11월 20일이니까 여기는 수능 이후고 바로 그 수능 전에 보는 학교들이 어디냐면 우석대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 삼용대학교 학생부 교과 일반, 차의과대학교 차학생부 종합이고 고려대 세종 학생부 교과 전형,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 여기까지가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죠.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학교들은 첫 번째는 수능 전에 면접을 보기 때문에 사실 면접 준비에 어려운 점이 있죠. 수능 공부를 하면서 면접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하이퍼리뷰에서는 면접 준비하는 방식이 첫 번째는 그룹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 한 반에 한 4명 정도로 해서 4시간씩 3일 정도 그룹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학원에 오셔서 1대1로 수업하시거나 줌을 이용해서 화상으로 진행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면접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수능 이후에 진행하는 경우들은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을 시작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광대학교, 서울대학교, 인제대학교, 숭령제대 등등등처럼 많은 대학들의 면접의 일정들이 다 잡혀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약대 면접이 좀 어려운 점들은 바로 뭐냐면 결국은 약대 면접이 공통 제시문 면접, 경희대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 그럼 경희대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주어지게 되어질 때 인문계열, 자연계열, 의학계열로 나눠지게 되어질 거고 약대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계열 내에 포함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공통제시문 자연계열의 공통제시문을 가지면서 개별 면접 중심으로 진행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고민은 뭐냐면 약대에 지원한 학생들끼리 묶어서 수업을 했었을 때 좀 어려운 점이 있죠. 왜냐하면 모집 인원이 적은 학과에 합격한 학생들끼리 묶어서 수업을 하다 보면 말하고 발표하게 되어질 때 부담감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학원에서는 그룹 수업의 형태와 1대1 개인 수업의 형태를 같이 만들어서 진행하게 되어질 거고 수능 이후에 만약에 약대 면접을 진행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1차적으로 먼저 예약을 받습니다. 왜? 내가 지금 현재 수준으로 어느 대학교 약대 수업을 들을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수능을 어떻게 볼지를 모르고 두 번째 수능을 잘 보든 못 보든 두 번째 1단계를 붙을지 안 붙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단계 이후에 수능 이후에 약대 면접의 일정을 세부적으로 정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부모님도 어렵고 학원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원에서는 어떻게 진행하냐면 먼저 부모님들이 수능 이후에 지원한 대학이나 학과를 저에게 알려주시고 학원에서는 거기에 맞게 수업을 준비하고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수능 시험 보시고 난 다음에 1차 발표하고 난 다음에 연락을 주시면 그러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그룹 수업을 할지 개인 수업을 할지 또 몇 시간 수업을 하게 되어질지를 세부적으로 일정을 짜도록 할 거고 혹시라도 수업을 안 들으시면 예약금에 대해서 환불해 드리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차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10월 22일 날에 1차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면접 일자가 10월 29일입니다. 자, 일주일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요. 학원에서는 월, 화, 수 저녁에 6시부터 10시 3시간씩 3일 그룹 수업이 잡혀져 있어요. 근데 이 그룹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룹 수업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룹 수업 4시간 3일로 진행하시거나 그룹 수업이 어려우신 분들은 선생님하고 1대1로 대면 수업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화상으로 1대1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차의과대학의 수업을 진행하실 분들도 미리 예약하셨다가 1차 합격자 발표 나고 난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면접을 자꾸 이렇게 미리 예약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면접은 대부분 한 반에 4명, 5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한 학교에 대해서 여러 개의 반을 운영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 시기에 많은 학교들이 몰리다 보니까 결국은 한 학교에 1개 반이나 2개 반 정도밖에 반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고 더군다나 이제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면접을 예약하시려고 하면 아마 전화가 거의 안 되실 거예요.
그때는. 왜냐하면 학원에서는 너무나 많은 학교들의 면접 일정이 잡혀져 있는데 학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이나 선생님의 수요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리 예약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만약에 수능 이후에 면접을 진행하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미리 좀 예약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차의과대학교 면접 내가 지금 원서 썼다. 그리고 1단계 합격자 발표 나고 나면 진행하시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미리 예약하셔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